2025년 4월 3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개장 전에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또 역사적인 날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 모드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오늘 새벽에 좀 되게 일찍 깼는데 제가 요즘에 몸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녹음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요즘 주식시장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오늘은 방송을 좀 미리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시간은 이제 겸공을 보는 시간인데 고민을 좀 했어요. 겸공 끝나고 할까? 하다가 겸공 끝나면 장 시작되고 또 장 시작되면 또 오늘 종목들 지랄 연병들 할 텐데 또 그거 집중하다 보면은 또 제가 그 다음에 보는 방송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한 8시 한 50분부터 한 10시까지 거의 이렇게 망부석처럼 앉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 1시간이 안 되는,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저는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 방송 녹음할 때도 살짝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이렇게 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방송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니면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이 여러분들의 신경 안정제가 되어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벌어들이지는 못할지언정 잃게 만들지는 말자라는 신념이 있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4월 1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4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요. 유튜브는 그래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막 보다 말고 딱 멈춤 누르고 돈다방 미쓰리 녹음하고 또 봐야지 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물론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미쓰리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 진짜 주식시장 힘들 거고요. 특히 개인들이 상당히 심하게 너덜너덜해질 것이다. 그래서 진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면 최소한 멘탈에도 잡아들여는 미쓰리와 매매 같이 하셔도 된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진짜 혼자 매매하기 힘드시면은 같이 매매하자. 이벤트 신청하셔라. 라고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굉장히 올해 주식시장 험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별로 지랄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과연 주식시장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잠시 전에 트럼프가 예상보다 좀 늦은 시간에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마감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 두 가지만 좀 핵심 포인트를 딱 잡고 4월 1일 화요일, 4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같이 볼 텐데 자, 첫 번째 지금 주식시장 정확히 포인트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일요일 방송에서 다 답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미친 듯한 정말 신발 날리는 점쟁이 반스를 겹겹이 훔쳐 입은 것처럼 뭐 한 달 혹은 여러분 화요일은 올라갈 거고요. 수요일은 내려갈 거고요. 이런 거는 제가 맞추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한 주에 대한 그림을 일요일 방송에서 굉장히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썸네일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눈물겨운 지수 방어전이다. 누가?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고 뉴욕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뭐 이런 그 제목으로 썸네일을 달아드렸습니다. 내용이 뭐였느냐? 3월 28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3월 29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욕 증시가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인 3월 31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 출발할 것이고 2,500포인트 이탈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글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뭔가 끝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 2,500이면 2,500, 2,600이면 2,600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 패티시가 있다 보니 2,500이 깨질 상황이 되면 2,500포인트를 다시 이렇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피스 오브 케이크야. 미국 속담으로 누워서 떡 먹기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눈물겨운 불쌍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지수 방어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시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자 1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여줄 것이고 기관이 눈물겨운 2,500포인트를 막 방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관들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다라는 얘기였죠. 물론 기관들이 절대적으로 힘을 못 쓴다는 건 아닙니다. 적립식 펀드가 시작되고 그때 유동성 장세가 보여준 그때 그 모습은 와 기관 무섭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도 했죠. 나 자격증 따가지고 펀드 매니저나 될걸.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여하튼 그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3월 31일 대한민국 코스피 2,500포인트 막 간신히 막 지키려다가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더라. 특히 제가 정확히 짚었던 부분은 바로 공매도 부분이죠. 제가 자신 있게 전문가들을 까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MSCI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개소리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공매도 재개되는데 뉴욕 증시 하락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하락하고 이거 어쩔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또 그런 얘기를 또 막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2,500포인트를 회복했고 그 와중에 윤석열의 선고 기일이 발표가 돼서 상승폭을 살짝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냉정하게 본다면 윤석열 선고 기일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 게 아니다. 2,500포인트 탈환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빠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를 보면 뉴욕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무엇이냐? 이번 주는 고용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 지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작년 8월 달 얘기를 해드렸죠. 작년 8월 달에 8월 초에 발표된 7월 달 고용 지수가 부진해서 8월 5일 날 개폭락한 게 아니라 8월 1일 날 발표된 PMI 지표가 부진한 상태에서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준으로 8월 5일 날 200포인트 넘게 하락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전히 지금 나스닥은 조정 국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대신 어쨌든 나스닥은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지정해 놓은 날짜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고용지표를 보라고 얘기했던 그 포인트를 보면은요.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놨다. 만약에 눈높이를 적정선에 해놨다면 만약에 예상치보다 못 나올 경우 앞에서 발표했던 ISM 3월달 제조업 PMI 지표도 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조업 지표 무슨 어디 필라델피아 이런 지표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나오다 보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어쩌면 작년 8월보다 더 충격적인 주식시장이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뉴욕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눈높이를 세상 내려놓습니다. 저 밑에 땅바닥까지 붙여놔요. 12만 8천 명 예상하고 있죠. 에이 미쓰리 12만 8천 명이 뭐 낮춰놓은 거야. 엄청 낮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웬간하면은 뭐 17, 뭐 적어도 뭐 14 이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탁 후려쳐서 12만 8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상치 12만 8천 건만큼만 나와도 예상치에 부합했네, 뭐 괜찮네, 이제 이지랄을 할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자, 4월 1일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하락, S&P 500이 0.38% 상승, 나스닥이 0.87% 상승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상호 관세 하루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자, 4월 1일 발표한 경제 지표가요. ISM 3월달 제조 PMI 지표였습니다. 예상대로 부진했어요. 2월달에 50.3, 3월달에 49.0 하락했습니다. 예상치가 49.5였는데 얘네들도 전문가들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거라는 거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위축 구간이다. 위축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인식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경제지표 계속 얘기해드리면서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SM 3월달 제조 PMI 지표가 3개월 만에 위축 국면인 게 아니라요. 얘는 그동안 계속 죽 썼어요. 50 이하에서 계속 있다가 최근 까꿍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PMI 지표에는 제조 PMI 지표와 서비스 PMI 지표가 있는데 얘네 둘 다 기준선이 50이다. 근데 그동안 서비스 PMI 지표는 웬간에서는 50 이상에서 놀았다. 근데 제조업 지표는 이미 50 이하에서 꽤 오랫동안 멈춤이 보여졌는데 최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막 나올 그 상황 1월달 2월달 막 고 연초에 오히려 50 이상에서 놀았던 서비스 PMI 지표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여졌었고 50 밑에 있던 제조 PMI 지표가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 제조 PMI 지표가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자, 2월달 구인 건수 1월 대비 19만 4천 건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 12만 2천 건 정도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건보다 하회했다고 하죠. 시장 예상치보다 12만 2천 건 하회했다고 합니다. 자, 3월달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지수 2월달은 4.6이었습니다. 3월달은 얼마였느냐? 마이너스 11.3, 1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 상호 관세 타령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지금 오로지 경제 지표에 집중해서 미국 경기 침체네, 큰일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당장 금리 인하해야 돼, 막 이럴 판인데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 때문에 경제 지표가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왜?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본인들의 호구들에게 경제 지표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개인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랄 만한 이슈를 계속 건드려서 혹하게 만들어서 지갑을 열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 경제 이슈를 보면 워싱턴 포스트가 4월 1일 현재 백악관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대부분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난 거고요. 자, 4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기하죠. 트럼프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25% 관세 부과하고 일본은 24%, 중국은 34%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어라? 중국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종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확실성 해소 같은 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위상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겁니다. 불확실성 해소는요, 진짜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월 4일 11시에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탄핵이 될 거라고, 아니죠. 더 나아가서 돼야만 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날이, 그 시간이, 그 결과가 딱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11시 한 20분 정도 되겠네요. 그때 뭐 피고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땅땅땅 하면 그건 진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부과는요. 관세부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관세부과를 하게 돼서 이게 진짜 각 제품의 세금이 막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가격이 올라가서 막 판매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관세까지 붙어서 비싼 물건들이 잘 안 팔릴 것이고 그럼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고 거기다가 물건값은 비싸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이고 이런 후폭풍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석열이 탄핵된 다음에 뭐 극우들이 난리를 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글쎄 이걸 후폭풍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해놓고 뭐 25% 평균 한 25% 정도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그냥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그런 미치갱이 소리를 믿고 그냥 그들이 그런가 보다. 야, 불확실성 해소돼서 상승한 거야? 그러면 아, 그런 거야? 저도 제 고객들한테 고객님, 이주임 왜 뉴욕 증시가 뭐 이렇게 관세 부과했는데 상승했어?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요. 저도 그러고 살았거든요. 예. 구라는 아닌 것 같고 구라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무지했던 거죠.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졸라 아는 척하는 전문가 행세를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제 입장에서 왜 제가 애널리스트들을 요즘에 이렇게 뚝까 패겠습니까?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민간고용자 지수 3월달 전월 대비 15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0만 5천 명보다 잘 나왔고요. 2월달 8만 4천 명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번 주는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어떻게? 여러분 고용지표 잘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눈높이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눈높이 ADP 민간고용지표 시장 예상치 10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전월 대비 15만 5천 명으로 괜찮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4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왜 4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을까? 고용지표가 그나마 다행으로 나와서 그런 겁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한 다음에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4%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단순히 4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뭐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로 답을 내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관세 부과 이제 관세 쳐맞을 대상이 됐으니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또 25%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얘기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은 또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막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예, 다 의미 없고요. 여러분 중심 딱 잡으시고 지금은 이슈랑 상관없이요. 예, 제가 그랬죠? 그냥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주제 파악이 그냥 이거라고요. 이거. 쓸데없이
미국 조금 올라가면은 2600 가고 2600 넘어가고 2600 넘어가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3000 간다 난리들을 쳐가지고 개미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죠. 그런데 이게 그냥 딱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평가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왜?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너무나 많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거 회복하는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당장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랑 협상을 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힘든 협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퍼준 게 졸라 많은데.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과의 다시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마음으로 에이 니네 왜 그랬어? 그래 다시 잘 지내보자고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냥 윤석열이 집권했던 그 기간 동안 글로벌 국가들은 어이구 그래 니네 한번 나중에 우리랑 협상할 때 한번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소화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탈이 잡히셨던 아니면 그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어떤 신경 안정제가 되셨던 아니면 어떤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에 피해가 보지 않게 되셨던 그냥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액으로나마 후원해 주신 분들 소중히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그 이벤트 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막 회복시켜 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아시죠? 저는 계속 무상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가급적이면 제가 오늘처럼 선거 전에 녹음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탄핵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되고 그러면 저도 이제 라이브로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공부하면서 호흡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자르고 그랬잖아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